저희가 만든 소나 체계는 8종, 9종 가까운 통합 소나 체계입니다. 우리가 소나라 하면 수중에 보이지 않는 물표를 탐지하는 수단이다. 짧게 말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물표라는 거는 수중에 움직이는 어떤 잠수함이라든지 내 쪽으로 다가오는 어뢰와 같은 이제 움직이는 물체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기뢰 아니면 해상의 어떤 부유체들, 고정되어 있는 바위라든지 안반과 같은 고정된 물체도 탐지할 수 있는 어떤 수단입니다. 근데 이제 잠수함 같은 경우는 수중에서 밀하게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 장시간 정찰을 하고 필요시에는 뭐 원치 않는 곳에서 어떤 탄도미사일이나 아니면 이제 어뢰와 같은 공격 임무를 얘네들이 수행을 하니까 원점 타격이 거의 이제 불가한 우리가 비대칭 핵심 세력이다, 위협 세력이다,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잠수함을 조기에 탐지를 하는 게 전장 환경에서는 그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열쇠가 되지 않느냐. 그 유일한 수단이 이제 소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잠수함이 출현할 시기에 앞서서 이제 소나 얘기를 잠시 먼저 드리면, 소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기반 이 과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알아야 될 게, 우리가 공중에서 전파가 얼마만큼 도달되는 시간이 있듯이 공기 중에 어떤 소리의 속도가 있듯이 수중에서도 그런 속도가 있습니다. 수중의 어떤 종소리가 도달되는 시간, 이 시간 차이를 가지고 수중에서는 얼마만큼의 속도가 나네 하는 그 계산 값을 알아낸 적이 있습니다. 수중에서 발생하는 어떤 진동음, 기계적인 어떤 응력들, 크기 값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정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이제 그걸 압전 효과라고 합니다. 반대로 정기적인 신호를 내어서 바깥으로 송출해 줄 수 있는 그 소자, 압전 소자라고 하는 그 이론들도 그때 당시에 이제 발견을 알아내면서 소나를 하기 위한 좀 기틀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하면서 독일의 위협 표적이 되었던 유보트, 얘네들에 대항하기 위한 연합군에서는 아마도 그때 수중 청음기라는 게 시작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 청음기가 오늘날에 보면 이제 수동 소나에 해당하는데, 이제 물 속에 넣어 가지고 이제 소리들을 이제 듣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1, 2차 대전에 그런 상황들이 지나가면서 해전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들, 일어났던 일들이 극복하는 과정에 이제 오늘날에 이제 센서의 소자가 되는 PGT 타입의 이제 압전 세라믹이 등장을 하게 되고, 소나가 처리해야 될 수백 개, 수천 채널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이 이제 마련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아마 아날로그 시대였을 거고, 80년대 이후에 이제 디지털 기술들이 확 올라오면서 대용량 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컴퓨팅 능력이 이제 올라오면서 받아들이던 신호를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오늘날의 소나로 발전해 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소나 역사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되면서 80년대부터 소나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뭐 연산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제한이 많이 되었지만, 소나에 필요한 어떤 신호 처리 기술들은 이미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소나 체계가 나온 건 90년대 수상함에서 운용하는 예인 선별 음탐기 소나 체계가 등장을 하고, 또 의뢰음향 대항 체계라고 하는 소나 체계가 90년대 후반에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가연 주관으로 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센서들이 조금 개량이 되어서 좀 더 긴 타스 체계가 운용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고, 능동 소나 체계가 2000년대 초반에 개발이 되어서 지금 전력화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잠수함 소나 체계가 이제 그 시기에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소나라 하면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능동 소나와 수동 소나, 두 가지 소나로 분류할 수 있는데, 능동 소나의 경우는
전기적 신호를 증폭을 해서 앞전 소자를 통해서 강한 어떤 진동음으로 신호를 외부에 송신을 합니다. 이 송신을 하게 되면 물이라는 매질을 가지고 어떤 목표물에 도달하게 되고 그 목표물에 맞은 어떤 신호들은 반향이 되어서 이제 보남 쪽으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쉽게 말해 공기 중에서 메아리가 내 귀에 들리듯이 물 속에서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되돌아오는 팔을 가지고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느냐, 소리의 시간차를 가지고 그 방위를 구분해냅니다. 그러면 거리하고 방위가 계산이 되고, 또 그 맞고 들어오는 그 반향음의 주파수 특성, 내가 쏘은 신호하고 받은 신호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를 가지고 개의 움직임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앰뷸런스가 내 앞을 지나갈 때 그 소리 톤이 변하듯이, 만약에 내 쪽으로 다가올 때는 그 에코가 조금 높은 톤으로 들릴 거고, 멀어질 때는 조금 낮은 톤으로 주파수가 약간 변이가 되는, 이제 도플러 편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얘네들의 속도가 얼마다까지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그 에코 모양을 가지고 물표의 어떤 크기라든지 놓여 있는 방향, 그다음에 이게 바위에서 맞고 나왔는지 아니면 진짜 어떤 잠수함에서 맞았는지,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소나가 수행하게 됩니다. 그게 능동 소나의 원리이고요. 수동 소나의 경우는 수중 물표, 움직이는 물표가 분명히 기계적인 어떤 진동이라든지 소음원들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걔들도 마찬가지 물을 매개체로 해서 이제 소나 센서로 수신하게 되는데, 그 또한 각각의 하이드로폰에 들어오는 시간차들을 가지고 얘네들의 어떤 물표의 방위를 구분해내는 기본적인 수동 소나의 역할을 하고, 그 들어온 신호를 가지고 특성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분석하면 이제 주파수 특성이 나오듯이 물표의 어떤 신호 특성을 분석을 하면 특이한 소음 특성들이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잠수함인지 아니면 수상함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물표인지도 분석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수동 소나의 경우는 분산 배치함으로써 각 부배열들이 지향했던 그 방위 정보들을 가지고 위치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수동 소나의 원리입니다. 수상함에서 사용하는 소나의 경우는 보통 이제 선수 선저에 설치한 원통형 타입의 능동 소나가 주로 이제 운용을 하고 있고, 정찰을 한다든지 임무를 수행하면서 필요시에는 이제 능동 핑을 쏘아서 탐지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수동 소나의 역할을 하는데, 소노브이나 항공기용 소나 같은 경우는 이제 잠수함이나 이제 적이 예상되는 경로에 초객이라든지 헬기를 이용해서 좀 원거리로 이동해서 그 해역을 정찰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잠수함이나 수상함이 접근하기 제한된 구역에 빨리 가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아군 쪽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잠수함은 이제 물 밑에서 주로 정찰 임무를 수행하면서 오래도록 이제 탐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상함의 경우는 이제 내가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 선체에 부착된 음탐기도 주로 쓰지만, 가변 심도 음탐기라고 해서 심도 조절이 가능한 소나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나들을 가지고 잠수함을 탐지하는데 탐지 성능을 올리는 역할을 최근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소나를 예를 들면 지금 도산 안창호급에 탑재되어 있는 소나들은 대부분 이제 재래식 디젤 잠수함 기반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대신에 그 가운데 선측에 부착된 선측 음탐기의 경우는, 과거 독일 잠수함의 경우는 1차원 튜브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지금 운용 중에 있습니다. 대신에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되어 있는 선측 음탐기의 배열은 판형으로 만들어 배치가 되어 있어, 이 경우는 1차원 튜브에 비해서 안테나 크기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대비해서 훨씬 탐지 성능이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주파수 대역을 한 2배 이상 올림으로 인해서 정보량도 훨씬 많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지 성능 측면에서도 훨씬 낫다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배치 2급에서는 그 길이가 조금 더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배치 1 대비해서는 성능이 좀 더 좋아질 거라고 보이고 있고, 함수음 탐기의 경우는 사실 기존의 독일 소나와 비슷한 크기의 형상인데, 최근에 지금 배치 2에서는 그 모양을 선체를 최대한 활용한 말발굽형 소나로 아마 성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마 함수 소나의 경우도 훨씬 기존 배치 1 대비해서도 훨씬 탐지권이 넓게 형성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만들 소나 체계는 이제 함정이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 작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소나의 어떤 설계가 많이 고려가 되는데, 아마도 지금 추세로 보면 아마 배가 좀 더 커지고 하면 소나도 좀 더 대형화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핵심 기술로는, 기존에는 이제 높이가 제한되어 있어서 수평만 탐지하던 영역들이 어느 정도 높이가 확보되면서 이제 수직도 탐지할 수 있는 기능들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소나가 그만큼 대형화되면서 가능한 부분인데, 그럴 때는 수평 방위만 탐지하던 것이 고각을 탐지하고, 나아가서는 그 고각을 가지고 거리도 같이 낼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고 해서 3차원 공면 배열 소나 기술을 저희가 확보해 둔 상태고, 측면 배열 소나의 경우는 판형 배열이 선체의 어떤 돌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한되다 보니 선체 선형을 고려했던 선체 적응형 선측 배열 음탐기에 관한 기술도 이미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배에서 나는 소리를 저감할 수 있는 어떤 기술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환경과 더불어서 관련된 어떤 신호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떤 인공지능 AI와 같은 어떤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자동화 기술들도 향후에는 고려를 하고 있고, 그래 되면 아마 운용상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나라를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내 가족, 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젊은 친구들에게도 좀 많은 어필이 되면 좋겠고, 또 힘들지만 그런 우수한 무기 체계가 나라에 보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젊은 세대들도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